풍요롭고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100세 톡톡. 사장님 갈수록 목소리 톤이 이제 좀 네 이제 유튜브 톤이 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 이제 국장님 화장실을 굉장히 좋아하셨잖아요. 맞아요. 집중했죠, 화장실에. 네, 이 화장실이 결국엔 보면은 주택 안에서도 집 안에서도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곳이기도 맞아요. 하고 네. 뭐 위험하기도 여러 한 가지. 것 같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주택을 개조하고 또 그 주택 개조에 필요한 복지 용구까지 다시 한 번 더 리마인드를 하면서 여기에 플러스 알파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팁까지 저희가 알려드렸잖아요. 네. 오늘은 어떻게 개조가 됐는지 실제 네. 사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기대해 보면서 오늘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집 연구소 대표 이용민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러 가지 어떻게 개조를 하는지 이론적으로 저희가 맞아요. 교수님한테 이제 여쭤봤었는데 네. 그게 조금 도면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제 사례를 오늘 저희가 준비를 오늘은 해봤거든요. 실전편. 네. 먼저 사례 첫 번째 사연부터 한번 만나볼게요. 네. 지금은 혼자 사는데 어려움은 없지만 몸이 불편해져도 여기서 계속 살고 싶어요. 집은 좁지만 또 좁은 집 곳곳에서 편하게 쓸 수 있는 걸 만들어주세요 라고 사연을 받았어요. 네. 일단은 현재는 불편함이 없네요, 생활하는 그런 데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이제 질문 같은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어려움은 없지만 사실은 네. 혼자서 이 주택에 오랫동안 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방 차원의 주택 개조가 필요한 분입니다. 네, 이런 예방. 경우는 또 지금 고민하시는 게 사실 좁은 집에 개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인데 네. 좁은 집에도 편리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개조 용품들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데요. 어떤 게 있나요? 특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접이식 현관 의자라든지 접이식 샤워 의자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좁다 보니까 네. 이제 평소에 최대한 이제 네. 활용을 공간을 하려는. 활용을 하는. 네, 그래도 안전하게 이제 현관 행위나 아니면 목욕 행위를 하실 수 있게 네. 예, 자리를 덜 차지하는 접이식 그런 방법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아직 건강하시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70대, 80대까지도 가사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스스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안전하게 하시고 또 신체에 무리가 없이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부엌이나 가사 공간을 개조해드리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려요. 부엌 가구 같은 경우에는 하부 수납장의 경우에 네. 여닫이 문일 경우에는 쓰셔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쵸, 열고 몸을 이렇게 숙여가지고 구부려야 깊이 되죠. 있는 걸 꺼내시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거보다는 이제 서랍장 형태가 좁습니다. 그래서 서랍형 수납장으로 개조를 하시는 게 앞으로 7, 80대 더 힘들어지셔도 끝까지 내가 내 음식을 해 드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개조가 이 가능합니다. 여닫이가 잘못하면은 쿵 다치고 해서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래요. 또 네. 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지금 개조 후에 도면을 보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현관이랑 부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게 아니니까 네. 지금에도 조금 활용을 할 수 있으면서도 미래를 대비한 이런 해결책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지금 번째. 당장 좀 필요하신 분도 계세요. 네. 네. 난 침대보다 바닥에서 자는 게 마음이 편하고 세수대야 쓰는 게 편해. 난 더 늙어서도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 아, 근데 이분 고집이 같은 경우에 세시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생활하시는 70대 남성이시고요. 현재 허리 디스크, 무릎에 관절염을 앓고 허. 계시기 때문에 지금 침대라든지 뭔가 이런 움직임이 좀 그러니까요. 덜한 부분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식탁이나 이제 뭐 세면대 그리고 침대와 같이 입식 가구를 사용하시기를 추천을 드리지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인이 7, 80년 동안 살았던 방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바꾸시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시기 어려운 경우에는 저희는 그냥 바닥 생활을 좀 지원해드리는 방향으로 네. 주택 개조를 지원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특히 화장실에서 세면대 쓰시는 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있으세요. 계속 대야를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쭈그려 앉아서? 네, 그런 경우에는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목욕 의자 배치해 드리고 네. 대야 받침대라고 설치를 해드려서 대야를 좀 더 안전하게 아. 원래 생활 방식대로 쓰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립니다. 아, 교수님, 그 그러시구나. 목욕 의자 하니까 제가 떠올랐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목욕탕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아, 네, 목욕탕 가면은 앉아있는 혹시 그런 의자인가요? 네, 지금 이제 사실 높이가 굉장히 낮은 것부터 네. 적절한 높이, 그러니까 무릎이 많이 구부려지지 않는 높이도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본인은 신체 사이즈에 맞는 적절한 높이의 의자를 사용하시면 되고 말씀하신 거는 아마 수툴형인 것 같아요. 등받이가 없는 네네. 아, 그런 네. 거에도 안전하게 이렇게 어르신들이 쓰실 수 있는 걸로 개발이 된 게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세수대야에 지금 포커스를 맞춘 음. 두 번째 사연 살펴봤고요. 또 네. 이 부분에 또 유심히 살펴봐야 될 개조 부분이 있나요? 이분도 이제 바닥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바닥 거치형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시면은 이제 바닥 높이에 맞는 그런 손잡이 역할들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벽에 설치하는 거 말고 바닥 거치형 손잡이를 설치하시면 바닥 생활하시면서 앉았다 일어날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짚고 있습니다. 일어나는 그 네, 역할을 손잡이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서 아, 본인이 그래요? 이제 좌식 생활인지 입식 생활인지 이런 걸 보시고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상상이 잘 안 가는 게 그러면 TV 보다가 거실에 이제 여기서 상으로 드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 손잡이가 갑자기 튀어나와 있으면 그냥 생각 없이 가다가는 여기 걸릴 걸릴 수가 것 있다. 같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어르신들이 그 부분을 똑똑하시다. 가장 염려하세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래도 그게 있으면은 안전하게 앉았다 일어났다 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는 권장을 해드리는데 너무 자주 다니는 동선을 좀 피해서 아. 설치해드리는 걸 권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상상하고 있는 버전은 맞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오. 생각지도 못했어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사연에 대해서 살펴봤고 네. 세 번째도 바로 만나볼까요? 네. 여기가 내 집이 아니라서 마음대로 손을 댈 수가 없고 집에 못도 못 박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지팡이 없이는 생활하기가 힘든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경우에 사실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쵸, 그런 부분을 그쵸. 좀 부담스러워 하세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네. 탈부착이 가능한 개조용품들이 많이 시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벽에 이제 집에 못을 손상을 안 못을 하고. 박지 않고도 바닥과 이제 천장에 기준으로 봉. 해서 그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실 수가 있는데 음. 이 봉 형태 말고도 사실은 욕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욕조 주변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실 때 우리는 이제 벽에다 고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사실은 벽 말고 이 욕조 가장자리에 설치할 수 있는 탈부착이 가능한 안전 손잡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벽에 좀 이제 그런 흔적이 남는 게 싫으시면은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안전 손잡이를 설치하는 게 더 권장해드리고 있어요. 욕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물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뭐 잘 말리고 한다고 해도 습기가 차거나 하면 그 탈부착된 게 조금 흔들리지는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네, 고령자들을 위한 제품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성이 다 실험돼서 안전하게 아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기 같은 경우에도 변기 주변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실 때 벽이 손상해 가면 어쩌다 이 벽에 못을 박아도 될까 걱정을 하시는데 변기 거치형 안전 손잡이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변기 위에 올려다 놓으면은 안전하게 쓰실 수가 있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공사만 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그럼. 네, 주택개조 네, 할 네. 때. 네, 그리고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바닥재를 다 교체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 그게 좀 어려우시면은 이제 미끄럼 방지 매트 같은 것을 동선에 깔아 놓으시면은 그것만으로도 좀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가를 안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요. 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맞아요. 될까 또 고민이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해결책이 있군요. 네, 대단한 개조가 아니더라도 용품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네.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노인용 보행기 잡고 다니다 보니 여기저기 부딪히고 힘들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것을 생각해서 나한테 맞춰서 집을 싹 고치고 이번에는 이제 대개조를 네. 원하시는 부분 사연인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네, 일단 집안에서 이제 이런 보행 보조기를 사용하시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단차 제거입니다. 단차가 있으면 그 공간은 이용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부터 싹 수리를 하시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문턱이라든지 단차를 제거하고 안전하게 보행 보조기를 쓰실 수 있게 그렇게 개조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장 어려운 게 통로를 확보하는 거예요. 어르신들 댁에 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나갈 통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왕에 이제 싹 개조를 하실 때는 네. 이게 이제 어떤 동선으로 움직일지를 계획을 하셔서 그 동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이제 문폭이에요. 네.
문폭도 충분히 확보되어야지 안전하게 통과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폭도 좀 신경을 쓰셔서 좀 확장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문폭 같은 경우는 진짜 대개조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사가거나 아니면 또 집주인의 허락을 좀 네, 받아야 네, 하는 네. 상황이 필요할 이게 것 같아요. 궁금한 게 단독주택 네. 혹시 2층 집이랄지 이런 경우에 고령자가 사시다 보면 2층으로 올라다니는데 계단으로 쉽게 오르내리가 못 하실 것 그러네요. 같거든요. 특히 보행기 거기까지 이 대개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단독주택 경우에는 이제 2층에 거주하시다가 1층으로 내려오시죠, 대부분. 네. 안 올라가세요? 영원히? 네, 네, 안 올라가시고 이제 아. 예를 들어서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에는 이제 당연히 이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야 하고요. 네. 그런 수직 이동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나라 문화상 이제 단독주택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네. 그런 개조 방법들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네. 앞선 사례 같은 경우에는 보행기를 그래도 타시면 들고 다니시면서 거동은 가능한 분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근데 아예 일어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자, 다음 사례를 좀 봤더니 네. 나는 서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서 앉아서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앉아서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낮춰주세요 라고 들어왔어요, 제안이. 자, 이 부분도 좀 대개조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실제 이렇게 앉아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 휠체어라든지 이런 보행기가 익숙치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나 차라리 앉아서 생활할래. 이래서 앉은 범위 그 침실 네. 혹은 거실 요 범위 내에서만 생활하시는 분이 꽤 많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낮춰달라는 요구에 맞게 뭐 문 손잡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시는 이동하실 때 필요한 안전 손잡이, 그 다음에 스위치 이런 것들을 다 좀 낮춰드리는 거를 이제 그런 개조 방법을 활용하고 있고요. 특히 제일 어려운 거는 저희가 그렇다고 변기를 낮출 수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바닥거치형 안전 손잡이를 통해서 어쨌든 일어나서 변기에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화장실 단 자체를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바닥 그냥 자체를. 이분에 맞춰서 아예 이제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이분 혼자 사시면 이런 개조가 가능하지만 이제 여러 명의 가구원이 있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 손잡이를 통해서라도 사용하실 수 있게 그렇게 개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한 분이 생각난 게 독거 노인들을 위해서 이제 봉사활동을 갔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앉아서 일어나는 게 안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그냥 일반적인 주택이다 보니까 뭐 한 방 하나라도 주방도 네.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화장실 단차도 그대로 남아있고 변기도 높아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엉덩이에 요를 깔고 그렇게 우리 왜 포대 스키 뭐 이렇게 네, 썰매 네, 네. 타듯이 그렇게 이동을 그렇게 이동을 하시면서 하세요? 다니시고 헐. 그래서 화장실을요 못 가시는 거예요. 네. 작은 것만 이제 해소가 되고 그럼 큰 볼일은 어떻게 하시냐 하니까 이제 주민센터에서 주기적으로 방문하시는 도우미 선생님들이 오실 때만 변을 보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화장실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니 국장이 좀 따뜻한 얘기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래서 마음이 아파가지고 아, 눈물이 날 아, 뻔했는데 진짜 아. 그 바닥 자체를 네. 높이는 방법 네. 이라도 무릎은 조금 펴야 됐죠. 네, 아, 네. 너무 안타까워. 혼자 아니, 사시니까. 네. 제가 또 실제 본 분들 중에는 이제 리프트 같은 걸 설치하셔서 네. 이제 앉은 상태에서 변기 높이까지 올라가셔서 아. 이제 그렇게 이동하셔서 이동하셔서. 변기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무릎이나 다리를 쓰지 않다 보니까 이 안텀버릇 때문에 아예 펴지를 못 하시더라고요. 자,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전에 교수님 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그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거는 그 개조 대상 관점이 이 고령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네. 저희들이 이제 고령자만 있는 게 아니고 고령자와 함께 수발하시는 분들, 돌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이게 신체적으로 부담이 갈 수가 그러네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런 쿠발자를 위한 주택 개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수발자 관점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일으켜드리는 행위, 그 다음에 이제 뭐 옮겨드리는 행위, 이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때는 수발자가 움직일 수 있는 활동 공간이 필요해요. 그쵸.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침대를 배치하더라도 3면이 다 개방이 돼 있어서 어느 위치든지 내가 편한 위치로 좀 도와드릴 수 있게 돌봄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조해드려야 되고요. 보통 침대는 한쪽 벽으로 네. 미는 경우가 있는데. 네, 공간 활용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쓰는데 그쵸, 그쵸. 사실은 돌봄 제공자는 이제 어떻게 어느 상태에서 지금 자세를 취해야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네, 그렇게 해드리는 게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돌봄 제공자만 의존하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돌봄 제공자 많이 힘드시겠죠. 네. 그래서 아무리 돌봄 제공자의 도움이 필요하더라도 노인 스스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안전 손잡이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분적으로 설치해서 조금 힘이 분산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장실 오고 가실 때 항상 도와드려야 된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드시잖아요. 네. 그래서 침실에 이제 이동식 변기를 배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수발자의 부담이 조금은 덜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리프트가 네. 있어요. 그래서 침대에서 휠체어 앉으실 때 혹은 다른 이제 보행 보조기를 타실 때 옮겨 앉으실 때 수발자가 온전한 힘으로 다 들어서 옮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리프트를 활용하시면 좀 그런 부담이 덜해질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해 주셨던 부분은 사실 병원에서 조금 접할 수 있는 아, 포인트인 것 아, 같아요. 그렇네요. 네. 환자를 좀 네, 이동하려 네, 네. 누워있는 환자분 같은 아, 경우에 리프트를 수술실 활용하기도 들어갈 때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 주택에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것이 진짜 빈번하게 일어나고 너무 부담스럽다 하시면은 네. 과감하게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희가 이제 사례까지는 다 살펴봤는데 네, 네. 마지막으로 이건 음. 개인적으로 교수님한테 여담으로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네. 이런 지금 주택 개조를 쭉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에 집에서 이렇게 뭔가 간호를 해봤다든지 이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상상을 해서 고치고 도움을 드리기는 꽤나 좀 어렵지 않나 이런 맞아. 생각이 들거든요. 네, 뭔가 계기가 있으신가요? 예. 네, 제가 사실은 계기랄까 이렇게 노인 주택 개조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결국 현장에서 저희가 답을 찾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르신 댁을 이제 한 100군데 이상 다녀보고 또 지금은 인천시랑 같이 실제 고령자 주택 개조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생활하시는지 행위를 관찰하고 어떤 요소가 필요한지를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서 실제 개조까지 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일반 인테리어와 다르게 1대1로 접근을 해야 되고 아. 또 주택의 상황도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쉽지 않은 작업이긴 해요. 근데 이제 어쨌든 어르신들이 이제 주택 개조를 통해서 안전하고 조금 더 자립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일 하고 있어요. 진짜 발로 뛰면서.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주택 개조 방법 그리고 실제 아주 사례를 재밌었습니다. 통해서 살펴봤는데 네, 정말 시간 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있고요. 맞아요. 근데 또 입맛대로 다 맞춰줄 수 있는 방법까지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확실하게 좀 전달해 네. 드렸으니까 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또 남겨주시고 저희가 또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올게요. 백세 톡톡.